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가 AIG의 특혜 의혹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서울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 서울국제금융센터를 둘러싼 특혜 의혹들을 규명하고 매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서울국제금융센터를 정상화하고자 지난해 12월 구성이 됐습니다. 특위는 지난달 AIG가 매각 주관사인 이스트딜 시큐어드사의 서울국제금융센터 매각을 포함한 자본 재구조화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AIG가 서울국제금융센터를 매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AIG가 서울시로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받고 이 법정 최소 임대료인 공시지가의 1%만을 내는 특혜를 받고 떠나는 셈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서울시는 AIG의 서울국제금융센터에 99년간의 임대 보장을 약속했고요. 계약 개시일인 2006년부터 공사가 끝나는 2010년까지 임대료를 면제해 줬습니다. 김연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계약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AIG 간 계약을 살펴보면 임대차 기간은 50년으로 하고 AIG 측에 중대한 채무 불이행이 없으면 49년 임대 기간을 추가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시가 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임대료 총액의 25%를 반환하고 AIG의 서울국제금융센터 부지 매수 선택권을 주는데요. 네. 김 위원장은 이는 사실상 서울시에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갱신 여부를 지자체장이 판단하도록 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취지와 상충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별위원회는 이와 또 관련해서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특히는 질의서에서 AIG와의 이면 계약 존재하는지, 서울국제금융센터 사업이 조인트 벤처 방식에서 부동산 임대 방식으로 변경된 경위, 그리고 AIG의 계약이 수의 계약으로 체결된 사유 등을 묻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서면 질의서 발송 대상에서 오세훈 전 시장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간적, 물리적, 정치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AIG의 서울국제금융센터 매각은 서울시의 금융중심지 활성화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서울시가 당초 AIG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국제금융센터 부지 소유자로서 임대인 승인권도 보장하지 않아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의혹이 있다면 낱낱이 파헤쳐 봐야겠죠.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초등학생이 선호하는 직업 1위가 7급 공무원의 임대업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이어도 너무나 현실적인 우리 아이들의 꿈은 우리 사회의 팍팍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서울 대학가에는 창업 열풍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좀 알아보죠. 네, 이 중고차 거래해 보신 적 있으신 분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고 좀 더 이렇게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곳저곳 여러 가지 중개소를 찾게 되는데요. 네. 이 중개소마다 부르는 가격이 제각각이어서 저도 꽤 발품을 많이 팔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차의 시세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전국 딜러의 견적을 받아서 최고가에 팔 수 있게 도와주는 중고차 판매 중개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폰의 자동차 경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이 회사는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창업 동아리 동료와 함께 2014년 9월에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창업한 지 1년 만에 이 여기에 참가한 중고차 딜러가 500명에 이르고요. 주간 처리 물량이 800대에 달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합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도전하는 젊음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람들의 불편한 점 그리고 가려운 점을 잘 포착해서 그 틈새 시장을 파고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은 데에는 젊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만큼이나 대학들의 지원도 또 컸다고 네, 하죠. 그렇습니다. 성공의 뒷면에는 대학의 도움도 크게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는 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내 숙소와 사무실을 제공했고요. 또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등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창업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서울 곳곳의 대학가의 창업 교육과
또 창업 지원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죠. 이 창업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내 점포를 임대해서 이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창업 휴학제와 창업 대체학점 인정 등이 대표적인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창업에 매진하다 보면 이 학업과 창업 활동을 병행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이들 제도를 통해서 이 창업에 한 발짝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현재 창업 휴학은 전국 200개 대학에서 그리고 창업 대체학점 인정은 전국의 92개 대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들의 지원이 있어서 더 든든하다 느껴지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아예 이 창업과 관련한 전공 수업이나 필수 교양 수업을 개설을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소양을 교육해 주는 것도 많다고 하죠. 이 동국대는 국내에서 최초로 이 창업학 연계 전공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전공은 창업 단계의 모든 주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필수 과목과 함께 공학, 경영, 경제, 법학 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게 돼 있고요. 이 졸업 시에 창업학 연계 전공 학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공대에서 이 전공 필수 과목으로 테크노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한국외대는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필수 교양 과목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도 내년 개설 예정인 자유융합대학 내에 창업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들이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점 관리 따로 하고 취업 준비 따로 하고 또 거기에 영어 공부까지 따로 해야 하는 학생들의 고충이 참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창업학이라고 하니까 저까지 괜히 또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이렇게 전공 공부가 직접적으로 창업과 연계가 된다면 학생들이 공부할 의욕도 더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실용 학문이니까요. 또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대학들은 그 밖에도 이 강좌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한양 스타트업 아카데미라는 창업 강좌를 통해서 작년까지 총 41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요. 그중에서 220명이 창업에 성공해서 총 매출액 826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이 숙명여대는 창업을 준비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이 창업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숙명 창업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과학자가 돼서 로봇을 만들겠다, 네. 뭐 화가, 대통령, 경찰, 운동선수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꿈이 없어졌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대학과 지자체 또 정부가 나서는 노력이 계속 있어야겠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학을 무슨 취업하기 위한 그 중간 단계쯤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아쉬운 면도 좀 있네요. 네, 네. 많은 또 고민을 남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려야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멧돼지의 서울 도심 출몰을 막기 위해서 멧돼지 집중관리에 나섰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출몰 건수를 연평균 110건 이하로 줄일 계획이라고요. 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산 주변의 6개 자치구에서는 연평균 152건의 멧돼지 출몰이 있었습니다. 네. 이 환경부와 서울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멧돼지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 환경부는 이번 프로젝트로 이 북한산 국립공원과 인근 지역에서 멧돼지 약 50마리를 포획해서 멧돼지 출몰 건수를 연평균 110건 이하로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환경부는 공단과 함께 이 포획장과 포획틀을 설치해서 멧돼지 수를 조절하고요. 서울시는 기동 포획단을 꾸려서 북한산 국립공원 바깥에 출몰한 멧돼지를 포획하기로 했습니다. 기동 포획단은 주민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공원 주변 지역을 살피면서 예방적으로 멧돼지 포획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이 멧돼지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당장 도심에 출현하지 않게 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멧돼지 도심 진입 경로를 확인된 이 구기터널 상부에는 철제 펜스를 설치해서 멧돼지가 도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아예 막기로 했고요. 한편으로는 또 멧돼지가 사람들의 활동 때문에 이 서식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공연 내 주요 새끼를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멧돼지 서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이 북한산 국립공원과 주변 지역의 멧돼지 활동 흔적과 이동 경로 등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북한산 멧돼지의 생태 지도를 만들고 향후 관리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많은 방향들이 모색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프로젝트는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또 따뜻해졌는데요. 네. 등산객들도 이 정규 탐방로가 아닌 샛길로의 출입은 자제하시고요. 이 멧돼지에 먹인 야생 열매를 채취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